안녕하세요, 건탱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토이스타에서 이번에 수입한 전동건 4종입니다. 노베스케 M4 13.5인치 버전이고요.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요게 M4A1 길이 정도 됩니다. 오히려 M4A1이 14.5인치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1인치 정도 짧고요. 레일 때문에 좀 길어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노베스케 M4 7인치 버전이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소형기이긴 한데 하여튼 원통형 불돼지가 그려진 원통 소형기가 장착된 버전이고, 제품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각인도 그냥 노베스케 오리지널 라이센스로 나온 제품이라 아주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제품이 두 종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10인치 버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꼭 오토트리에서 요거 비슷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10인치 버전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7인치 버전 CQB 타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종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놓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입고가 됐고요. 제작사는 시마고요. 이제 EMG, 여기 노베스케도 라이센스를 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도 라이센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M4는 7인치랑 13.5인치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제품은 이제 CQB용 7인치랑 그 다음에 10인치 이렇게 두 종이 들어왔습니다. 뭐 바렐 길이 빼고는 두 제품 동일한 제품이라서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되게 외관도 되게 깔끔하고 도색도 잘 됐습니다. 수년 전에 시마 제품하고는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에어소프트 온리 각인이 있고, 그 다음 EMG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GBB는 여기 에어소프트 온리가 옆에 어딘가 있었는데 지금 전동건은 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스톡은 이제 크레인 스톡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뒤쪽에서 수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QD 슬링 고리가 노베스케 슬링 고리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전부 다 이번에 소형기가 아니라 원통형 소형기, 불꽃돼지라고 하는데, 요 노베스케 예전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야 조금 이쁠 것 같은데, 요거는 어차피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작동성도 되게 좋아요. 메탈은 아니고 이게 나이론재 같은데 사이트 움직임이 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탈이긴 한데 스틸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각 부속들이 이제 스틸인 부분은 이제 리시버 핀하고 더스트 커버, 그리고 여기 스톡 링 정도가 스틸이고, 나머지 여기 메탈 부분들은 다 그냥 다이캐스팅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캐스팅 부품이네요. 무슨 볼트는 무조건 스틸이겠지만 이거는 스틸이 아닙니다. 스틸이 아니고, 노베스케 M4 같은 경우에는 뭐 외관을 제외하면 그 전에 나와있던 전군동건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리뷰할 게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기어박스랑 이런 것도 다 동일하니까 새로 소개하는 요거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QD가 장착할 수 있고요, 슬링을. 그리고 이거는 뭐 M4 스타일과 동일한 그런 스톡 방식이고, 그리고 좀 약간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원산지 표기가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있어서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M4는 여기에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완전 이게 뭐 스티커나 잉크가 아니라 레이저로 각인된 거예요. 음각 각인으로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블루잉 용액으로 한번 이렇게 칠해 봤습니다. 그래서 색깔 약간 좀 가리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캡이 이렇게 지금
요거 고무입니다. 고무인데 이 캡이 있으면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힘겹게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터리 길이에 따라서 뭐 여기 요렇게 단계별로 덮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장착하면 이 슬라이드 스톡이 잘 안 움직여요. 얘가 원터치라 원래 이렇게 누르면 탁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고무를 끼우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뒷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는 11.1V 짜리 1100mAh 셀인데, 끝단에 스위치 배선 부분들이 여기 이제 이만큼 걸리는데요. 여기를 차라리 튜브 형태로 그냥 알루미늄 튜브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끼우기가. 저희 전동권에 많이 쓰는 그 배터리보다는 조금 두껍습니다. 이거. 여기 고무캡이 아까 고무캡이 있었고, 요거를 연장 튜브를 끼우면 배터리를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스톡이 좀 길어지잖아요. 얘도 끼우는 거는 되게 좀 이렇게 빡빡해요. 여기 끝까지 끼우면 빼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일단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여기서 배터리를 조금 더 이 정도 쓰니까 뭐 외관에 크게 신경 안 쓰신다 하는 분은 그냥 여기를 그냥 절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꼽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한 가지 단점이고요. 배터리 연결하면 내부는 분해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4나 이거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나 기본적으로 전동권은 다 동일한 제품이니까요. 그냥 요거 기준으로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렌치가 들어있네. 모터의 자력도 충분하고요. 피니언 기어는 D타입입니다. 그리고 전동권 분해하실 때 여기 모터의 배선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지금 앞뒤로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밑으로 해서 이제 모터 뒤쪽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무튼 원래 그 조립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권들은 모양만 다르지 거의 대부분 분해 방법이 똑같아서요.
커넥터는 다 기본 틴스 잭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퀵 체인지 방식 같은데요. 앞에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박히는데 그게 이거 핀 고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빼기가 조금 빡빡하네요. 호법 챔버도 메탈이고요. 여기 호법도 다이얼 방식입니다. 다이얼 방식이고 고무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캡이 있어서 이렇게 바렐도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고 여기에는 뭐 오링 끼우라고 이렇게 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분해할 때마다 뭐 자꾸 날아가서 이거는 그냥 오링이네요. 쪽으로 마감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호복고무 끼울 때 이 핀을 빼야 되는데 끼우기 전에 먼저 호복 고무를 끼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마지막에 위에 걸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박스도 그냥 일반 기어박스랑 다르게 좀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네, 여기 지금 나사들이 대부분 이게 육각이 아니고 다 별렌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면서 요거를 같이 빼야 되는데 여기 핀 먼저 빼시고요. 그냥 스프링 가이드랑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품이네요. 보면 이 정도면은 사실 마루이랑 비교를 해봐도 마루이 어쩌면 마루이 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재질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충격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저희가 외관만 봐서는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이거 기어박스 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이제 마루이제를 능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요 베어링이 여기 3번, 2번 기어는 베어링이 아니고 1번만 베어링이에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박스 자체도 되게 지금 뭐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게 깔끔한데 EMG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예 로고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특이하게 앞쪽에 지금 요 배선이 있는데 이거는 젤 블라스터에 들어가는 그 배선 같아요. 그 젤 블라스터는 탄창을 여기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급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급탄 레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뭐 큐리 방식이니까 뭐 피스톤이 튀어나가거나 그런 염려가 없어서 좀 분해하기 그래도 편하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부싱은 제가 싫어하는 그 십자형 부싱인데 근데 그 같은 부싱이라도 얘는 되게 마감이 깔끔하네요. 베어링이고 생긴 거는 이제 그 뭐 CNC 가공 트리거처럼 생겼는데 캐스팅 방아쇠입니다. 이것도 기어는 EMG 로고가 그대로 다 박혀있는 새겨진 기어인데 요 스틸 기어거든요. 다 스틸입니다. 그래서 기어가 뭐 특별히 진짜 성형할 때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기어가 파손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특이하게 이렇게 팔각형의 와셔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역회전 방지 레치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똑같고 터펫하고 나름 뭔가 고급화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일반 전동건하고 좀 다르게 차이가 있게. 그래도 이런 보어 패드, 보어 타입의 헤드 있고 압축도 굉장히 잘 되고 이것도 전부 풀 스틸이네요. 풀 스틸 티스. 뭐 이 정도면 내부 옵션은 사실 거의 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에는 뭐 게이트에 준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품은 게이트 건 아니고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 스위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컷오프를 감지하는 센서는 여기 릴레이가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마도 요 부품이 릴레이겠죠. 얘가 이렇게 딱 움직이면 이제 단발 딱딱 끊어주는 릴레이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신호선이고요. 이 전원선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EMG 로고가 적혀 있네요. 근데 아래쪽에는 와셔가 한 장도 없네요. 이건 기본 세팅 값이니까 따로 별도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내부가 어떤 유닛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확인차 열어본 거라서. 근데 이런 건 아직까지도 열다 보면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되게 많아요. 중국제는. 이게 요거 뒤에 스프링 가이드 돌리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얘도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파편들이 이거 캐스팅하고 나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찍은 거 옆에 슬러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돌아다니다가 기어 같은데 잘못 끼면 고장이 나기도 하죠. 근데 뭐 이게 전 제품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것도 지금 나사로 가공했는데, 가공한 자리에 이렇게 보면 이 기어박스 파편들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주물 파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캐스팅 찌꺼기들은 이게 기어가 완전 스틸이기 때문에 뭐 쓰다 보면 이게 돌아다니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분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기어박스를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한번 열어가지고 세팅을 하고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3번, 2번이 베어링을 안 쓴 이유는 이게 사실 요거 파워를 올리게 되면 여기 힘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2번 기어가. 그래서 부싱이 깨지면 2번이 제일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베어링을 장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받는 부분은 그냥 스틸 부싱으로 그대로 쓰고,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받는 베벨 기어 같은 경우에 이제 1번 기어 여기는 이제 베어링을 장착을 한 것 같아요. 중국제가 일반적으로 제일 쓰는 것보다 좀 점도가 높은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노즐은 그냥 일반 노즐입니다. 노즐을 끼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압축률도 괜찮고, 그 이전에 시마 거보다 더 사출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와샤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기어박스 자체는 2형식 기어박스니까요. 뭐 이 전자 트리거 고장 나거나 뭐 하면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기어 이빨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옛날보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거든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일반 기어가 14개인가? 15개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빨이 하나, 둘, 셋, 4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원래 실제 기본형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더 있으니까 전부 총 16개인 거죠, 이빨이. 그 이빨 수를 줄여서 이 피스톤 스트로크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단발로 쏠 때 이제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많이 튜닝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연발도 발사 속도가 많이 빨라지죠. 대신에 이제 그 모자란 부분만큼의 파워는 이제 스프링 강도를 높여서 보완을 하는 그런 세팅이에요. 여기 GNG도 여기 보면 이빨 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스프링 강도를 M90,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총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은 스프링을 예를 들어서 장착을 했을 때 마루이 순정이 예를 들어서 90에 들어갔다고 치면 같은 스프링을 넣으면 얘는 파워가 그만큼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파워로 유지를 하려면 얘는 조금 더 높은 강성의 스프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역자로 이렇게 딱 깎여 있는 이유가 스트로크가 짧아진 만큼 노즐이 열려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대신에 이 급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해서 하자마자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한 거고, 뭐 이거 정도면은
요거 지금 시마 플래티넘 라인 같으면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전동건들보다 조금 비싸긴 해요. 그리고 중국제라고 하면 이제 인식 자체가 조금 저가하고 인식이 되니까 이게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안에 옵션 상태를 보면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라이센스 제품이니까요. 그것도 감안을 하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거는 여기서 바렐의 정밀도라든지 집탄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배터리 성능이 이제 배터리에 따라서 이 모터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는 실제로 써봐야 알겠죠. 써봐야 알겠지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M4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형으로 수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요거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도 앞에 이렇게 마치 트레이서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소형기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M4도 똑같이 저런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아마 저 제품을 수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시마도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들여와서 어느 게 팔릴지는 또 들어와 봐야 되니까, 가지수가 많아지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지 몰라도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죠. 내부 기어박스는 M4랑 요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랑 같은 라인이라서 동일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데 이미지 보면은 8mm 그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EMG 제품 설명에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리뷰니까 그런데요. 지금 누르니까 이 부싱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갭이 좀 많은 거예요. 이거 심으로 부싱 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그렇죠.
이게 사실 좌우가 연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뭐 딱히 이렇게 맞춰서 끼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저기 왼쪽 셀렉터랑 여기가 연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게 좀 걸리적거리긴 하네요. 이 스위치가 쓸모없는 스위치긴 한 배선인데, 모터를 나중에 끼우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너무 세게 조이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눌리거든요. 여기 이 가이드 요런 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릴 수가 있어요, 조립을 할 때. 그래서 요거 아까 조립은 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 반대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그거 텅텅 소리 나는 게 계속 거슬려서. 모터 그립도 이거 충분히 저 배선을 다시 잘라서 딱 맞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기성품 그대로 조립을 하니까 길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것 같아요. 뭐 그립 안쪽에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동건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중으로 모터 캡이 따로 있어서
근데 스프링 가이드가 큐리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뉴얼은 지금 못 받아가지고 세팅하는 건 없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뭐 단발, 연발, 그 다음 점사,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뭐 요런 거 정도, 그리고 뭐 프리커킹 같은 기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스톡봉의 커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배터리 긴 거를 이렇게 끼울 수도 있지만, 이걸 끼우게 되면 네, 얘가 작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연장봉인데 뭐 이걸 끼우면 되긴 한데, 이러면 또 총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개물판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뚜껑이 있는 방식으로. 지금 뚜껑이 지금 개방형이에요. 얘도 이렇게 끼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방해를 안 받으려면 이제 이 부분이나 아니면 요 스톡 안쪽을 갈아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상부는 그냥 이대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텅텅 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여기 들어있는 스프링 같아요.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거 테스트 해볼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스프링을 조금 손을 보면 소리가 조금 덜 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마 플래티넘 라인 중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7인치 버전을 한번 안에 내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지금 토이스타에서 수입한 그 4종이 같이 들어온 제품들이라 아마 내부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건탱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